네, 이어서 마켓 키워드 시간인데요. 오늘은 필름베스트의 박정석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? 예, 오늘 키워드는 해외 직구로 골라봤습니다. 해외 직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해외의 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. 이 해외 직구의 규모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국내 산업이라든지 또는 소비 패턴이라든지 소비 문화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해외 직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을 애용하지는 않지만 해외 직구는 몇 번 해본 기억이 있는데요. 실제로 이런 직구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 건가요? 예, 뭐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겠죠. 그래서 뭐 지난 그 2010년도부터 이제 뭐 최근까지 쭉 보게 되면은 규모 자체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. 그림을 보면서 얼마만큼 커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그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난 그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규모 자체가 2억 7,400만 달러였었습니다. 하지만은 2010년에서 2011년도로 넘어갈 때 이때 뭐 아주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때 4억 7,200만 달러 규모가 되었었고요. 작년에는 이제 그 10억 달러를 갖다가 돌파를 했었었는데, 자, 과연 올해는 이제 얼마만큼 돌파를 할 것인가? 지난 그 4월 때까지 1월 때부터 4월 때까지 규모가 4억 7,800만 달러였었으니까요.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작년보다도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, 특히 지난 8월 말까지 그 해외 직구 전자 상거래 규모를 살펴보니까는 규모로 따지면은 이제 998만 건,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이 9억 5,446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, 그러니까 지난 8월 말까지의 올해 그 규모가 작년 전체 어떤 규모에 거의 맞먹는 이러한 그 수준을 갖다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건수 같은 경우에는 한 45% 정도 좀 증가를 했고, 그 다음에 금액 규모로 따졌을 경우에는 53% 증가한 이러한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, 자, 앞서 2011년도에 좀 크게 급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제 그 건수는 56%, 규모가 72%를 기록을 한 이후 3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아직 지금 현재 그 연말이 지금 현재 연말 그 부분은 아직은 지금 이 수치에 지금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인데요. 자, 우리가 연말이라고 했을 때 또 떠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의 쇼핑 시즌이 있습니다. 블랙 그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쇼핑 시즌이 있는데,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이 업체들이 굉장히 어떤 큰 세일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 할인 어떤 그 판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연말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또 그 이 해외 직구 부분이 좀 굉장히 좀 크게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을 좀 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현재 어떤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작년보다도 거의 한 뭐 50% 이상씩 뭐 규모라든지 건수라든지 아니면은 금액 규모에 있어서 좀 크게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자, 한미 FTA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수입되는 물품 같은 경우에 200달러까지는 이 면세가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 직구의 지금 70% 가량이 미국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특징이다라고 좀 하시면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뭐 향후에 지금 뭐 올해뿐만 아니라 뭐 내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해외 직구는 뭐 크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 뭐 배경이라든지 환경이 지금 계속적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설명을 듣다 보니까 참 시간 빠르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시 한번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요. 아무래도 해외 직구 장점 하자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싼 가격 아니겠습니까? 뭐 세금을 포함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한 3분의 2 가격이나 뭐 많으면 반값에 살 수 있으니까요. 근데 이런 가격적인 경쟁력은 많이 아실 텐데 이외의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. 네. 국내에서 같은 제품을 갖다가 이제 구매를 하는데, 똑같은 제품을 구매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도 해외에서 샀을 때 20에서 한 50% 정도 저렴하다라고 하는 부분이,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그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가장 큰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UHD-TV 같은 경우에 뭐 한 200만 원짜리, 300만 원짜리 갖다 구입을 한다. 이런 경우에 미국에서 직구를 했을 경우에는 뭐 50만 원 정도 더 싸게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뉴스 기사를 갖다가 아마 많이 좀 보셨을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해외 직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는
해외 직구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제 AS까지 해줍니다. 그러니까는 그동안은 좀 상당히 좀 불편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AS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또 뭐 미국이라든지 해외 쪽에 뭐 반품을 해야 되고 또 반품 어떤 그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AS까지 해준다고 하니까는 그만큼 더욱더 이 해외 직구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소비자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연초에 이 정부에서는 이 통관 절차를 대폭적으로 이제 간소화한다는 내용의 독과점적 소비재 수익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통관 절차가 좀 간소화되고 이제 어떤 그 기간이라든지 또는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런 점도 뭐 굉장히 좀 장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소비 패턴, 어떤 소비 트렌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경기가 지금 현재 뭐 불황 상태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저성장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리적인 이런 소비 문화를 추구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측면들도 해외 직구 확대의 배경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좀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또 병행 수입을 이제 활성화를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뭐 조금 더 싸게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규제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. 그리고 온라인 쇼핑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탈채널화 그리고 뭐 탈국경화가 지금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. 그리고 배송업체, 그러니까 배송 대행이라든지 또 구매 대행 업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이러한 어떤 그 번거로움이라든지 복잡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또 쉽게 지금 해외 직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장점도 좀 해외 직구 확대의 어떤 배경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. 또 국내에서는 뭐 정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.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폰 6를 갖다가 지금 현재 구매를 할 수 없지만은 또 이러한 해외 직구를 통해서 또 아이폰 6를 갖다가 이제 뭐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의 어떤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계속적으로 아마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전망을 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대세를 따라서 해외 직구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산업과 연관을 지은다면 또 마냥 웃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물론 수혜 업종도 있겠지만 피해를 받는 업종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. 이 부분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뭐 요즘에 이제 그 온라인에서 쇼핑하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뭐 일례로 뭐 백화점에서 뭐 옷을 살 때 뭐 백화점에서 이제 옷을 한번 입어보고 그 다음에 구매는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뭐 이러한 그 소비 부분들이 지금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경쟁력, 가격이라고 하는 이 경쟁력에 있어서는 이 오프라인이 온라인을 갖다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해외 직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지금 그 우위의 어떤 그 점할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 백화점 관련 종목군들, 백화점주 그리고 뭐 유통 관련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지금 입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전체적으로 뭐 백화점 매출에서 뭐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이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당장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뭐 해외 직구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백화점 관련주로는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뭐 신세계와 같은 이런 뭐 백화점 관련주들이 좀 아무래도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좀 업종으로 또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면에 또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규모가 커진다고 했을 경우에 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는데요. 뭐 대표적으로는 이 뭐 물동량이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택배 업체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택배 업체 우리 국내 뭐 상장되는 택배 업체라고 한다면은 뭐 CJ 대한통이라든지 뭐 한진 이런 그 종목들이 있겠죠. 그리고 이 결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온라인을 통한 결제 부분들이 또 크게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결제 업체들도 좀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LG U+라든지 뭐 한국사이버결제, 뭐 다날고 같은 결제 업체들도 해외 직구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피해 업종과 수혜 업종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. 오늘의 키워드 해외 직구 함께 살펴봤네요. 지금까지 필리인베스트의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